혹시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범한 어느 화요일 오후 갑작스럽게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히는 순간이 찾아온다면요.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로 실려가는 바로 그 순간 의사 선생님이 지금 당장 입원하셔서 응급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신다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지만 당장 손에 쥐어진 현금이 100만 원뿐이라면 말입니다. 설마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이런 위급한 상황이 우리 주변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35년간 지역은행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노후 설계를 함께 고민해왔습니다. 한 달에 평균 50여 분을 상담하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중 90% 이상이 비슷한 문제를 안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바로 부동산은 수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순간에 쓸 수 있는 현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만약 지금 이 순간 응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계신가요? 오늘 집보다 생명을 지켜주는 진짜 힘, 현금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장, 우리가 모르고 있던 무서운 현실들. 첫 번째 현실, 카드 한도 초과의 절망감. 지난 봄,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시는 71세 최동철 어르신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수술을 받아야 한대요. 500만 원이 당장 필요한데. 최동철 어르신은 시세 7억 원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40여 년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시며 두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신 모범적인 가장이셨어요. 하지만 평생 가족만 생각하며 살다 보니 정작 본인들을 위한 비상자금은 전혀 마련하지 못하셨던 겁니다. 그날 최동철 어르신 통장 잔고는 고작 52만 원이 전부였어요. 7억짜리 집주인인데 500만 원이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결국 그분은 그날 밤늦게까지 형제들과 친지들에게 하나씩 전화를 돌리셔야 했어요. 평생 누구에게도 손 벌린 적 없으신 분이 처음으로 도움을 청해야 했던 순간이었죠. 두 번째 현실, 예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 수원시 영통구에 거주하시는 75세 정명자 어르신은 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두셨습니다. 이 정도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겠지라는 마음이셨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금 이자는 월 25만 원 정도, 그런데 실제 생활비는 월 25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국민연금 75만 원을 합쳐도 매달 150만 원씩 모자랐습니다. 처음엔 가끔씩만 예금을 꺼내면 되겠지 했어요. 하지만 한번 손을 대기 시작하니 매달 해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4년이 지난 지금 1억 2천만 원은 어느새 3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세 번째 현실, 의료비 앞에서 무너지는 자존심. 천안시 서북구의 69세 박철수 어르신은 8억 원 아파트의 주인이셨습니다. 8억짜리 집이 있는데 뭐가 부족하겠어 하는 생각이 있으셨죠. 그런데 작년 가을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함께 쓰러지셨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혈관이 많이 막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스텐트 시술을 하셔야 해요. 시술비와 입원비 합계 1,100만 원. 박철수 어르신은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통장에는 고작 170만 원만 남아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과연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장, 놓치고 있는 3가지 위험한 착각들. 착각 1, 예금 이자 소득으로 살 수 있다는 환상. 현재 정기예금 금리를 연 2.8%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억 원을 넣으면 월 이자는 19만 원 정도예요. 19만 원으로 한 달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요즘 아파트 관리비만 40만 원씩 나오는데 말이에요. 결국 원금을 조금씩 뺐을 수밖에 없어요. 매달 100만 원씩 원금을 쓴다고 가정하면 1억 원이 8년 정도밖에 안 갑니다. 착각 2, 부동산은 언제든 현금이 된다는 믿음. 8억 원 아파트를 팔아도 전세 보증금으로 6억 원은 묶이게 되어요. 실제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건 2억 원 정도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매달 나가는 월세입니다. 월세 120만 원이면 10년이면 1억 4천만 원이 그냥 증발하는 겁니다. 착각 3, 건강보험만 있으면 의료비 걱정 없다는 오산. 65세 이상 가구의 평균 의료비는 월 45만 원을 넘어섭니다. 정말 큰 병에 걸리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건강보험은 기본적인 안전망일 뿐 모든 의료비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3장, 집을 지키면서 현금을 확보하는 현실적인 방법들. 방법 1, 주택연금을 통한 안정적 현금 흐름 만들기.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평생 받는 제도입니다. 만 5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6억 원 아파트 기준으로 매달 약 2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억 원이면 약 290만 원, 12억 원이면 약 430만 원 정도예요. 집에서 계속 살면서 안정적인 월급을 만드는 셈이죠. 방법 2. 다운사이징으로 여유자금 확보하기. 예를 들어 9억 원 아파트를 팔고 5억 원 아파트로 이사하면 4억 원의 현금을 만들 수 있어요. 집을 줄이면 창피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실제로 다운사이징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만족해하세요. 집은 작아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해졌어요. 매달 관리비, 세금 부담도 줄어들고 청소하고 관리하기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방법 3. 부분 임대로 월소득 늘리기. 집에 사용하지 않는 방이 있으시다면 월세로 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방 하나를 월 70만 원에서 90만 원에 임대하시면 연간 840만 원에서 1080만 원의 추가 소득이 생깁니다. 주차 공간 임대도 고려해보세요. 월 12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로 임대할 수 있어요. 사장, 65세 이후에도 만들 수 있는 든든한 소득원들. 평생 경험을 자산으로 만들기. 여러분이 평생 해오신 일들, 취미들을 지역복지관이나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로 연결하실 수 있어요. 주 2부터 3회 강의로 월 100만 원 이상 벌 수 있습니다. 요리, 재봉, 화초 기르기, 서예, 바둑, 노래, 악기 등 모든 게 소득원이 될 수 있어요. 정부 지원제도 똑똑하게 활용하기. 고령자 취업지원센터에서는 무료로 교육과 일자리를 연결해드립니다.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를 거의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노인 일자리 사업 적극 활용하기. 공익활동형은 월 30만 원 정도, 사회서비스형은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시장형은 월 120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가 여러분의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5장, 현금성 자산 배분의 황금 법칙. 35년간 농협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노후 자산의 최적 비율이 있습니다. 안전자산 65%, 유동성자산 25%, 성장자산 10%, 안전자산 65%, 정기예금, 적금, 국채 등 원금이 100% 보장되는 상품, 유동성자산 25%, CMA나 MMF 같은 자유입출금식 상품, 성장자산 10%, 채권형 펀드나 우량 배당주 같은 비교적 안전한 투자 상품. 하지만 10%를 절대 넘지 마세요. 노후에는 안정성이 수익성보다 훨씬 중요하거든요. 6장,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실천 방법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 첫째, 응급자금 목표 금액 계산하기. 월 평균 지출액의 25를 곱하고 여기에 응급 의료비 1,500만 원을 더하세요. 둘째, 현금성 자산 현황 정리하기. 현재 갖고 계신 예금, 적금, CMA 등을 모두 정리해보세요. 셋째, 집 관련 기본 정보 수집하기. 현재 집의 시세, 전세 시세, 월세 시세를 알아보세요. 내일부터 실행할 수 있는 3가지. 첫째, 응급자금 전용 통장 개설. 둘째, 자동이체 설정. 매달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들어가도록 설정하세요. 셋째, 지출 내역 기록 시작. 이번 주 안에 해볼 만한 3가지. 첫째, 무료 상담 예약. 한국주택금융공사나 고령자 취업지원센터에 상담을 예약해보세요. 둘째, 동네 복지관 방문. 셋째, 자녀들과 솔직한 대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70대 노후에 부동산보다 현금이 중요한 이유와 구체적인 현금 확보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의 중요성을 확인했고, 주택연금, 다운사이징, 부분 임대 등 다양한 현금 확보 방안들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무겁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지만 이건 절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적인 이야기예요. 아직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고 방법도 명확히 있기 때문입니다. 35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보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분들의 공통점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현금 관리를 잘하셨다는 점이었어요. 차이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준비와 관리에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첫 번째 실행입니다. 응급자금 통장에 10만 원만 넣어두셔도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평생 쌓아오신 경험과 지혜는 그 어떤 재산보다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아요. 자녀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존엄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현금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응급자금 통장을 개설하시고 작은 금액이라도 자동이체를 설정해보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서 복진아우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료로서 서로의 지혜를 나누며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